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제도의 변동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함께 공부할까 합니다. 한국사 검정,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외신고사, 각종 한국사 시험에서 이 신분제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꼭 아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신분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분제도, 그냥 양반, 쌍민, 뭐 이렇게 알고 있죠. 중인, 잘 이해 안 되시죠? 천민 들어보셨죠? 원래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양인과 천민으로 나뉘었습니다. 양인은 양강파, 중인과 상민이고, 천민은 노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조선시대는 이렇게 신분제도가 갑자기 변화됐느냐라고 보신다면, 조선시대는 거듭된 전란으로 해서 국가가 황폐해지고 국가 재정이 없어지고 정말 국가 자체 존립 자체가 아주 힘들게 된 상태였었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조선 정부는 납속을 시행하죠. 이 납속이라는 것은 공명첩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속은 돈이나 공물을 나라에다 바치면 그 대가로 벼슬을 주거나, 역 또는 천민, 여기서 말하는 천민이죠.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공명첩은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공물이나 돈을 내면 거기다가 관직명이라든가 이름을 써주었어요. 조선 후기 때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민이나 노비들도 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명첩을 매입하고 거기다가 본인이 관직명과 이름을 써줬다는 얘기죠. 또는 족보를 위조한다든가 매매를 해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공명첩은 조선 후기에 양반의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동요하게 됐다, 파괴됐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명첩을 꼭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신분제도에서 양인과 천민을 나눠준다겠죠. 천민들이 공명첩을 썼다겠죠.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은 노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 중에서 양반은 과거 등을 통해 그냥 관직에 진출하고 국가역, 국방 임무를 면제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양반은. 중인은 하급관리, 기술관이라든가 전문 기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세습이 됐어요. 세습. 자식한테 물려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민은 농업, 상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데 주로 농민이 대부분 상민이었습니다. 쌍민이라고 불렀던 억양적으로 그게 바로 상민인데 주로 세금을, 국가에 세금을 냈고 또 뭐 했어요? 국방 임무를 다 담당한 게 상민이었다는 얘기죠. 자, 천민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노비인데 이것은 재산처럼 매매도 하고 누구한테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속도 하고 이렇게 아주 인권이 사라지고 인권이 없는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였죠.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그 자녀도 무조건 노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말이 안 됐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조선시대에 어떻게 될까요? 문제였었죠. 15세기, 16세기에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난이 걸으면서 조선이 크지만 난을 겪으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납속책, 공명첩이 있다라고 하죠. 심지어는 나중에 순조 때 가서는요, 노비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아예 노비 제도가 없어지죠. 그래서 군역 대상자 확보를 해서 나라를 지키려면 군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아예 공노비, 나라에서 듣고 있는 노비들을 완전히 양의로 해방시켜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야만 어떻게 될까요? 양의로 해방시켜줘야 그걸 가지고 군역을 확보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조선 후기 순조 때에는 공노비를 해방시킨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의 신분제도의 변화는 뭘 가져왔냐면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해요. 새로운 종교가. 이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는데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기 싫은데 이 새로운 종교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등자가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새로운 종교는 애원 사상이라고 들으시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애원 사상이라는 게 나타나고 또 뭐가 나타나면 천주교가 나타납니다. 천주교. 그 다음에 동학이 나타나죠. 동학.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원 사상이다 보면 사회가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불안하면 당연히 이런 애원 사상이 나죠. 백성이 고통이 켜지다 보니까 뭐가 정감록이라는 조선 후기의 사회 불안이 심화되면서 정감록 등인 애원서와 미륵 사상이 널리 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감록이죠. 정감록. 정감록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애원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애원 사상. 정감록이 퍼지면서 애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애원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17세기 때 일어나는데 중국을 왕래했던 그때 당시에도 조선 사신들이 처음으로 서양 학문을 가져오죠. 그래서 서양 학문을 가져오서 18세기 후반 실학자들이 종교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학.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생기냐면 인간 평등이라는 것이고 내세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로 조상 인간 평등 아시겠죠? 인간 평등이라는 것이 당연히 어떤 신분제도의 변화에서 신분이 잘못돼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평등 그리고 이제 내세 신앙 내 몸 안에 신앙이 생긴다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누가 많이 믿냐면 중인이라든가 상민 계층 또는 부녀자들이 이렇게 많이 믿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퍼지죠. 또 여기서는 뭐가 생기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합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를 하죠. 제사 거부. 그죠? 왜 평등 세상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유박해라는 거 나오는데 신유박해 이런 천주교 교세가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위기를 느낀 집권 세력들이 천주교를 탄압하죠. 그래서 천주교를 탄압한 뭐가 될까요? 신유박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박해. 이것은 천주교를 탄압한 천주교 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탄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천주교고 이제 동학이라는 형도 나죠. 여러분 동학 많이 들으셨죠? 동학은 경주에서 몰락한 양반 출신이 최재우를 기억하셔야 되죠. 최재우가 유교, 불교, 도교를 다 융합해서 복잡하죠. 유교와 불교 또 죄송합니다. 이제 불교 그다음에 도교까지 통합해서 이제 민간신앙이라고 보시면 민간신앙을 결합해서 만든 것이죠. 이제 여기서는 인내천 사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인내천 사상은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을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인내천 사상은 이것은 이제 평등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평등 사상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시대의 신분제도의 변동은 평등 사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인간평등, 천주교도 인간평등 뭐 이렇게 나왔고 애원사상 같은 경우는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조선은 평등 사상을 내태운 것이 동학이었다. 이것도 상당히 교세가 빠르게 확장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신분제도를 위협하는 동학을 금지하고 최재우는 결국 처형되죠. 그죠? 최재우가 바뀌면서 이제 최대우 그다음에 이제 최시형이라고 이렇게 최시형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세가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시대의 신분제도의 변동을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유박해는 천주교 박해로 생긴 것이다. 전부 다 이제 평등 세상이고 사상이었다.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한 번씩 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제도의 변동에 따라서 조선시대의 역관, 의관 등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문제 풀기 한번 해볼까요? 문제 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문직이란 말이죠. 전문직을 했던 사람은 뭘까요? 그 계층을 우리는 중인이라고 합니다. 중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문직을 했던 사람은 중인.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중인이라고 했죠. 중인은 하급관리소 기술관이라든가 기술행정, 대부분 뭐 이런 역관, 의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인이라고 보통 보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조선 후기에 꼭 알아야 될거든. 조선 후기 중인들은 무엇을 조직했을까요? 중인 무엇을 할까요? 문학 활동도 했어요. 문학 활동도 했는데 그 문학 활동은 시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참고로 그거 알고 계시고, 자, 또 제후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여 조선 정부를 탄압했다. 이건 천주교 제사를 거부했었죠. 누가? 천주교가.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누가? 최재우가 서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학을 창시했다. 최재우. 동학은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신분제도 변동에 대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꼭 문제 계속 풀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대충 풀이를 한 다음에 문제 풀겠지만 다음 시간은 사회 정책과 법률의 제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쏙쏙 한국사. 오늘은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변동에 대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